현재 베이징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철도 사업, 공항 사업에 이어 도로 건설 사업까지 대한민국에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 전 세계 건설업계가 한국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파격적인 재정 조건과 막대한 규모의 로비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외신들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역사적 유대 관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으며 CNN, BBC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이를 미래적인 상황으로 긴급 분석하고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2차, 과연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었는지 그 전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도로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니콜라이 이바노프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출신이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은 실로 운명과 같았습니다. 5년 전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참혹한 경험험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맡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순식간에 희생되었던 동료들의 얼굴이 지금도 저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중국이 주도하던 우즈베키스탄 횡단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이 사업을 실크로드의 부활이라 칭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현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공은 오직 속도전에만 급급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극한 기후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중국식 표준 설계만을 고집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실정이었죠. 저는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페트로프 동지, 이 설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영하 40도의 기온에서는 이 재료가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책임자는 저의 경고를 묵살한 채 시간이 없다,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악몽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겨울철 폭설이 내렸을 때 교각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제 동료 셋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저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다시 맡는 것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SK건설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저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해외 프로젝트는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내온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의 첫 페이지부터 중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기후 분석, 과거 50년간의 기상 데이터라는 제목이 즉시 눈에 들어왔는데 이는 중국 측이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던 종류의 자료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지 토양 분석 결과, 지진 위험도 평가, 심지어 카자흐 전통 축제 일정까지 세밀하게 고려된 공사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을 맡고 있던 박준서님이 직접 화상 통화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의 첫 마디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니콜라이 선생님, 저희는 단순히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자흐 사람들의 삶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혈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능숙한 러시아어 구사 능력도 놀라웠지만 그의 확고한 공사 철학이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박 소장님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중국 프로젝트 당시 안전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극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과거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가치 있는 경험으로 인정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팀이 준비한 자료 중에는 고구려와 실크로드의 역사적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탕글레칸, 탕글칸을 아십니까? 사실 이는 단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3000년 전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1500년 전 고구려가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우리는 그 오랜 인연의 길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잇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상통화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최유진 팀장님도 참여했습니다. 최 팀장님은 니콜라이 선생님, 저희는 도로를 건설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공 후 16년 동안 직접 운영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곧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줄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팀이 들고 나온 환영 현수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카자흐어로도 켈리닛, 케르켈겐 켈딩즈,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팀은 3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카자흐어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박준소 소장님을 실제로 만나보니 화상통화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카자흐어로 무언가를 묻자 박 소장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카자흐어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빛 쿠릴리스 알라니나 바라무스, 비즈 쿠릴리스 알라니나 바라미즈. 우리는 건설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놀라 소장님, 카자흐어를 하실 줄 아시네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합니다. 현지 분들과 함께 일하려면 당연히 그분들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것이 바로 존중의 시작이니까요. 공항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약 1시간 반 동안 최유진 팀장님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건설할 순환도로는 총 66km 길이로 알마티 시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현재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3시간이 소요되지만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30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 팀장님이 현지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철저히 계산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류 비용이 40%가량 절감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마티 시민들의 생활비 또한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현지 인부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중국 프로젝트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현장에서는 중국인 관리자들이 현지 인부들을 무시하고 오직 명령만을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카자흐 인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젊은 한국 기술자가 나이든 베테랑 카자흐 인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준소 소장님이 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베크잔 씨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건설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알마티의 토양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기술력과 그분들의 귀중한 경험이 결합될 때 최고의 시너지가 발휘됩니다.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니 벽 한쪽에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공휴일과 전통 축제일이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우루즈 축제 기간에는 공사를 쉽니까? 라고 묻자 박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나우루즈는 카자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축하하고 휴식해야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팀이 준비한 식당에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카자흐 전통 음식인 베시바르막과 쿠미스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자연스럽게 베시바르막을 먹으면서 카자흐 동료들과 소통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은 오직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집했지만 한국팀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들의 선진 기술력을 융합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유진 팀장님은 제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선생님, 저희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카자흐에 와서 카자흐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죠. 오후에는 기술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한국팀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4가지 언어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며 1.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통역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1.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카자흐스탄의 혹독한 겨울이 닥치면 어떤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팀도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앞에서는 무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의 걱정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잉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하는데 입구에 낯선 차량들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중국어로 적힌 차량들이었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준서 소장님의 표정이 무척 심각했습니다. 니콜라이 선생님 오셨군요.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이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보여주셨는데 한면에 한국 컨소시엄 알마티 프로젝트 안전성 의문이라는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계 언론사에서 낸 기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하여 한국팀의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익명의 전문가가 인용한 내용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제가 5년 전 중국 프로젝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한국 프로젝트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이건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이에요. 라고 말하자 최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니콜라이 선생님의 과거 기록을 이용하여 우리 프로젝트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죠.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중국 1대1로 중앙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리웨이가 카자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자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페트로프 선생 아닌가요? 또다시 위험천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군요. 이번에도 사고가 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순간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고 저는 온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준서 소장님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웨이 선생, 우리 현장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소장님이 유창한 중국어로 질문하자 리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리웨이 옆에 서 있던 카자흐 교통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점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바로 누르잔 베이센바의 푸 차관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이미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로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난 현장 점검이 시작되자 리웨이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 설계로는 카자흐의 겨울을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미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다르죠. 그는 은근히 카자흐 정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유진 팀장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수십 개 프로젝트 중에서 현재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이 단 한마디에 리웨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진행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부실 시공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웨이는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박준서 소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네, 소장님은 이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이는 한국의 독보적인 동계 공사 기술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리웨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누르잔 차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고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인첸네. 그날 저녁 박 소장님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첸. 여러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매주 진행 상황을 카자흐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하고 시민들도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는 항상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중국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이었습니다. 최유진 팀장님도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카자흐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편에 서게 된다면 그 어떤 방해 공작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다음날부터 한국팀의 새로운 홍보 전략이 실행되었습니다. 카자흐 유력 일간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도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인부들이 진심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국 컨소시엄 자금 조달 난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니콜라이, 중국이 국제 금융기관들의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한국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대.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금줄이 끊긴다면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최유진 팀장님은 씩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책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곧 그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카자흐스탄에는 예년보다 훨씬 일찍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온도계는 벌써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굴착기 한 대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카자흐 인부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포터시베, 베테랑 인부 베크잔 씨는 이렇게 일찍 추위가 오다니 올겨울은 정말 혹독할 것 같습니다. 라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박준서 소장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겨울이 왔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어서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동계 시공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돌식 집안보온 공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온돌이요? 그 한국 전통 바닥 난방 방식을 공사장에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묻자 최 팀장님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구간 아래에 열선을 깔고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서 영하의 날씨에도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적용된 기술입니다. 준비 작업이 시작되자 한국 기술자들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극한 상황을 수없이 경험한 것처럼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수본 텐트를 설치하고 열선을 까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자흐 인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작업 구간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버탄. 백크잔 씨는 이야, 정말 따뜻하네요. 이렇게 하면 겨울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겠군요.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바하비. 그러나 이틀 후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보다 훨씬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캬감하. 바람이 워낙 강해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중국 프로젝트 때도 무조건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카리리치.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사일요일 박준서 소장님은 방한복을 갖춰 입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크르르 터사. 이런 날일수록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카자흐 인부들과 함께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작은 난로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뜨거운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교대로 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15분 작업, 10분 휴식과 같은 체계적인 순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카지니야. 젊은 한국 기술자 김민재 씨는 이것은 한국 겨울 산악 훈련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천을 유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할 수 있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비레 시머.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작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속도는 평소보다 느렸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온돌식 보온 공법 덕분에 콘크리트 타설도 가능했고 기초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에치라. 사흘째 되던 날 눈보라가 잦아들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치모크. 주변의 다른 모든 건설 현장들은 완전히 작업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우리 현장만 유일하게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자흐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팀 영하 40도에서도 작업 지속 온돌 기술로 카자흐의 겨울 정복. 누르잔 차관이 급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측의 압력을 받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극한 날씨에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 소장님은 차분하게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작업자의 청화 작업 시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의료진도 현장에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속도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는 것이죠. 그때 베크잔 씨가 나섰습니다. 차관님, 저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팀은 처음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정한 동료로 대해줍니다. 다른 카자흐 인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누르잔 차관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또 다른 계략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의 리웨이가 카자흐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한국팀의 무리한 공사로 인해 곧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자금 조달 역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유진 팀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유럽 부흥개발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보류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걸린 문제였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금 조달이 중단되면 프로젝트는 그대로 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초에 팀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책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사흘 후 그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도착하니 낯선 외국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디북치. 유럽 부흥개발은행의 실사팀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세계은행, 월드뱅크과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톰사. 제가 최 팀장님께 이분들이 모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중국이 유럽 부흥개발은행에 압력을 넣을 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국제금융기관들과도 접촉하여 공정한 실사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실사팀을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라는 독일 출신 금융 전문가여 찾는데 그녀는 과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부실 문제를 공개적으로 강력히 비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D. 중국이 가장 꺼리는 인물이 실사를 담당하러 온 것입니다. T. 실사는 일주일 동안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T. 재무 상태, 기술력, 안전관리 시스템, 현지 고용 효과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TH. 특히 마리아가 직접 카자흐 인부들을 인터뷰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 그녀는 통역을 통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팀과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T. 베크잔 씨가 대표로 나서서 답했습니다. 타에서 저는 30년 동안 여러 외국 회사와 일했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팀은 없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심지어 우리말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인부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디서 겨울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도 가르쳐주고 정당한 임금도 제때 지급합니다. 중국 회사는 우리를 무시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T. 실사 기간 중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송고 리웨이가 실사팀을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마리아 슈나이더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실사를 위해 왔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받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리웨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사 나흘째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우리 프로젝트의 재무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중국 측 언론은 한국 컨소시엄 대출 위의 회계 조작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박준서 소장님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조작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 준비 단계부터의 모든 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 장부를 인터넷에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한 이 파격적인 대응에 마리아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기업 비밀이라며 숨기기 바쁜데요. 그녀가 박 소장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박 소장님의 대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카자흐 국민들에게 약속한 도로를 건설하려면 그분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최유진 팀장님이 또 하나의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수익 일부를 카자흐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도로 운영 수익의 5%를 지역교육 및 의료시설 개선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없던 내용으로 순전히 한국팀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실사팀은 물론이고 카자흐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누르잔 차관조차 이러한 제안은 처음이다 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마침 그때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과 SK건설 임원들이 직접 알마티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분들은 카자흐 총리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16년간 함께할 파트너입니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사 마지막 날 마리아 슈나이더가 전체 평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술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 등 모든 면에서 한국팀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지 고용 효과와 기술 이전 계획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지막에 염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방해 공작이 계속될 것 같은데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유진 팀장님이 답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소문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성과로 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비밀주의로 일하면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결국 카자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부흥개발은행뿐만 아니라 이슬람개발은행, 유라시아 개발은행까지 참여하는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중국의 끈질긴 방해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웨이가 직접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공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과연 카자흐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며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 소장님은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V. 리웨이 선생,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작을 했으니 나머지 반도 반드시 잘 해낼 것입니다. V. 그날 밤 현장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V. 한국팀과 카자흐 인부들이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누었고 누군가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카자흐 인부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V. 최유진 팀장님이 가르쳐준 아리랑이었습니다. V.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투매사에 대한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이라는 것을요. V.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은 많았습니다. 특히 누르잔 차관의 미묘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는데 V. 며칠 후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V. 자금 조달 성공으로 들떠있던 분위기는 일주일 만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익사.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더니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이리사에 급히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경찰이 서류들을 압수하고 있었죠. 예성. 박준서 소장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경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비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르잔 차관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 팀장님은 침착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실제로 2시간의 조사 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누르잔 차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날 저녁 박준서 소장님이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인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계속되는 외부 압박에 모두가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탕글레칸을 아십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크지마. 소장님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셨고 고구려 벽화와 중앙아시아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탕글레칸은 단군을 뜻하는 말입니다. 3,000년 전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며 1,500년 전에는 고구려와 이곳 중앙아시아가 깊은 인연을 맺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과 중앙아시아 민족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소장님은 한국의 근본 정신인 홍익인간을 언급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그 정신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카자흐 인부들이 특히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크잔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뿌리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는 건가요? 사레이터 최 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언어학자들도 한국어와 알타이 언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친척인 셈이죠. 150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젊은 카자흐 인부 티무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먼 길을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요. 이제 왜 한국 분들과 일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었던 거군요.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김민재 씨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저의 제2의 고향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고향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 카자흐 전통 악기인 돈브라를 가져와 연주하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민요로 화답했습니다. 박준서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1500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형제들입니다. 그 어떤 방해도 우리의 결속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베크잔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카자흐의 전통 의식으로 형제 결연을 맺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제안이라기라는 의식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인부들이 1대1로 형제 결연을 맺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빵과 소금을 나누며 서로의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박준서 소장님은 베크잔 씨와 형제가 되었습니다. 게츠먹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자흐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츠하스. 한국인과 카자흐인 1500년 만에 재회. 탕글레칸의 후예들 다시 하나가 되다 같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X. 특히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X. 소셜미디어에는 진정한 국제협력, 홍익인간 정신의 실현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X. 물론 중국 측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X. 리웨이는 감상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한 것입니다.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한국팀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 더 중요한 변화는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X. 형제 결연 이후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X.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챙기면서도 일의 효율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X. 특히 카자흐 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XX. 우리 형제들이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X. 최유진 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XX. 니콜라이 선생님, 이것이 바로 한국식 경영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홍익인간 정신이죠. X. 그러나 바로 그때 누르잔 차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누르잔 차관이 리웨이와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겸매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이치, 다음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중국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설계의 치명적 결함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개된 설계도를 자세히 보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2차 박준서 소장님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님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 설계도를 만들어 두었죠. 누가 유출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이는 고도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진짜 배신자가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짜 설계도의 함정에 걸린 사람은 우리 팀 내부의 카자흐 엔지니어 한 명이었습니다. 예르잔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누르잔 차관의 조카였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컴퓨터에서만 가짜 파일이 열렸고 중국 측에 유출된 것 역시 바로 그 파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르잔을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친동, 박준서 소장님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르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촌이, 누르잔 삼촌이 시켰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때 최유진 팀장님이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나요? 예르잔은 놀란 표정으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한 거죠? 삼촌이 제 아버지 회사에 압력을 넣었었어요. 만약 거절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예르잔 역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박 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르잔 씨, 당신도 우리 가족이었는데 왜 믿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때 베크잔 씨가 나섰습니다. 소장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카자흐에서는 가족의 압력을 거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카자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르잔 차관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그가 어떤 대응을 해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이틀 후 누르잔 차관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이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준서 소장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유출한 것은 가짜 설계도였습니다. 진짜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죠. 오히려 이 일로 중국과 차관님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누르잔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때 최유진 팀장님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누르잔 차관이 리웨이와 만나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담했습니다. 카자흐 반부패위원회에서 관심 있을 만한 자료들이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누르잔 차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오후 예르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르잔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카자흐 정보 관료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었으며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명목으로요. 박준서 소장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군요. 예르잔 씨, 당신을 믿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예르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한국팀은 철저히 시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시위가 예정된 날, 우리는 먼저 대규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카자흐 인부들의 증언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베크잔 씨를 비롯한 현지 직원들이 나서서 한국팀은 우리 땅을 우리보다 더 아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때는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합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시민이 왜 한국이 우리를 도우려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였습니다. 박준서 소장님이 일어나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1500년 전부터 형제였습니다. 탕글레칸 단군의 후예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박수가 터져 나오며 많은 시민들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준비한 시위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론전이 끝난 뒤였습니다. 리웨이가 직접 현장에 나타나 이번엔 운이 좋았군요. 하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르잔이 앞으로 나서서 유창한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웨이 선생,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만 물러나세요. 리웨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으며 그 후로 직접적인 방해 공작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서는 진정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팀과 카자흐 팀이 하나가 되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예르잔도 그 자리에 함께했는데 동료들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바로잡는 거야. 라며 격려했습니다. 박준서 소장님은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1500년의 인연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최유진 팀장님도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이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상생 협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식과는 다른 함께 가는 길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바비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카자흐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비비, 누르잔 차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새로운 담당자는 우리 프로젝트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비비.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비바.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비비비모.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비비. 그런데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비비. 12월 초 카자흐스탄 기상청이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올겨울은 지난 50년 중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이며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보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BBB. 심지어 현지 건설업계에서는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BBB. 그때 뜻밖의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BB. 러시아 극지 건설연구소의 안드레이 이반노프 박사였습니다. BB. 그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현대화 사업 당시 한국 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B. 당신들의 온돌 공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극저온 콘크리트 기술과 결합하면 어떨까요? 부비. 박준소 소장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부비. 이반노프 박사님,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비. 박사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타설이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배합 기술이었습니다. 바베바. 한국의 보온 기술과 러시아의 극한지 기술이 만난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비비. 최유진 팀장님은 즉시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비비. 박사님, 대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비. 그런데 이반노프 박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비비.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기술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해 주십시오. 부비.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부비비. 제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비비. 박준소 소장님은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부비. 물론입니다. 우리 회사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비. 이반노프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요? 비비. 일주일 동안 한국, 러시아, 카자흐 기술진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CC. 온돌 공법과 극저온 콘크리트를 결합한 새로운 공법이 탄생했습니다. CC. 여기에 카자흐 전통 건축의 지혜까지 더해졌습니다. CC. 베크잔 씨가 제안한 유르트 천막 구조를 응용한 임시 보온 시설이 큰 도움이 되었죠. CCC. 12월 중순 예보대로 무시무시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CC. 온도계가 영하 48도를 가리키는 날도 있었고 다른 모든 건설 현장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CC. 하지만 우리 현장만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복합 공법 덕분에 작업이 중단 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CCC. CNN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CC. 리포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영하 50도 가까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라며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CC. 이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고 각국의 건설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C.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CC.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CCC. 한국 기술자와 카자흐 인부들이 서로를 챙기며 일했고 러시아 팀도 완벽하게 융화되었습니다. CCC. 누군가 우리가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라고 농담을 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CCC. 어느 날 밤 눈보라가 특히 심했습니다. CCC. 바람이 워낙 강해 임시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는데 새벽 3시경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CC. 메인 발전기가 고장난 것입니다. CC. 난방이 끊기면 모든 장비가 얼어붙을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CC.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자흐 인부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CCC.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CC. 그들은 전통 방식으로 큰 모닥불을 피우고 담요와 텐트를 이용해 임시보온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CCC. 한국 기술자들은 그 사이 필사적으로 발전기를 수리했습니다. CC. 티무르가 돈 브라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CC. 추위를 잊게 해 드릴게요. CCC. 다른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 민요와 카자흐 전통 노래가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CCC.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반노프 박사가 말했습니다. CC. 40년간 극지에서 일했지만 이런 팀워크는 처음입니다. CCC. 새벽 5시 마침내 발전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CCC.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CC. 박준소 소장님은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디. 오늘 밤 여러분이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추위도 우리의 열정을 식힐 수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 영하 48도의 밤 노래로 추위를 녹이다. 국경을 넘은 형제 같은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디디디. 카자흐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했습니다. 디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디디. 크리스마스 이브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디디. 중국 베이징에서 온 기술자 팀이었는데
그들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리더, 우리는 중국 정부와는 상관없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리더, 알고 보니 그들은 리웨이의 강압적인 행태에 반발한 중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디데, 우리도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받아주신다면 무급으로라도 일하겠습니다. 디디, 박준서 소장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디, 환영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디디, 최유진 팀장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디디, 대신 여기서 배운 것을 중국에 돌아가서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현지 주민을 존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십시오. 디데모, 중국 기술자들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땡. 해가 바뀌었을 때 우리 프로젝트는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국경을 초월한 협력, 그리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범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1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N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올해 인프라 프로젝트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개발을 실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준서 소장님의 수상 소감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상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카자흐,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중국 동료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우리는 도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던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 예르잔이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형, 저희 삼촌이 변했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보고 크게 반성했대요. 이제는 진짜 카자흐스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누르잔 전 차관이 며칠 후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페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페피. 박준서 소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헤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죠. 헤프,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헤프. 2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헤프. 공사 진척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FF. 극한의 겨울을 견뎌낸 우리 팀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FF. 그런데 어느 날 리웨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FF.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이지. 리웨이가 찾아온 날은 2월 말이었습니다. 게이지.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게이지. 박준서 소장님, 최유진 팀장님,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게이지.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이지. 알고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그의 강압적인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고수고. 사실 저도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라고 리웨이는 털어놓았습니다. 거지국. 하지만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요. 최유진 팀장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죠. 끼고. 그날 이후 리웨이는 자주 현장을 찾아와 한국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배웠습니다. 끼고. 3월이 되자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펠나. 겨울 동안의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기차.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야 재개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전체 공정의 40호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철 해빙기가 오면서 집안이 약해진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특유의 진흙 땅 때문에 장비 이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해빙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크잔 씨가 제안한 전통 공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땅에서도 길을 만들었어요. 갈대와 자갈을 깔아서 임시 도로를 만드는 거죠. 현대 기술과 전통 지혜의 결합으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다는 4월 중순 뜻깊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구간 20km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에 시험 주행을 하는 날 현장의 모든 사람이 도로변에 모였습니다. 첫 차량이 지나갈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운전자였습니다. 바로 베크잔 씨였습니다. 30년간 도로를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도로를 처음으로 달려보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알마티 시민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끄럽네요. 이런 도로는 처음이에요. 라는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물류회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운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월이 되자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2장, 날씨도 좋고 팀워크도 완벽했습니다. 제2장, 이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2장, 카자흐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국가 모범 사업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지지, 중앙아시아 전체로 한국식 인프라 개발 모델이 확산될 조짐이었습니다. 제지에제, 박준서 소장님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자, 제지에제, 먼저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협력을 논의하죠. 제9시, 그러나 내심 기뻐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9시, 6월 프로젝트 시작 1년이 되는 시점에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시코, 한 카자흐 우정의 날이었죠. 코시코, 그동안 형제 결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가족들까지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코시코, 그 자리에서 감동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시코, 티무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KK,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유진 팀장님이 즉시 답했습니다. KKK, 한국도로공사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십시오. KK, 티무르뿐만 아니라 여러 카자흐 청년들이 한국 유학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KK, 7월이 되자 공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레이디 켈레, 전체 공정의 80%가 완료되었고 예정보다 2달이나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켈레, 하지만 박준서 소장님은 오히려 더 꼼꼼해지셨습니다. 118,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오리케라, 이때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리케레,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악의 폭우가 예보된 것입니다. 오리케레,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리테케르, 일주일 동안 비가 쏟아졌지만 우리가 만든 구간은 끄떡없었습니다. 한국의 배수 기술, 러시아의 동토층 관리 기술, 그리고 카자흐의 지형 지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8월 중순, 마침내 전 구간 66km가 완성되었습니다. 리텔리, 개통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9월 1일, 카자흐스탄 건국 기념일에 맞춰서였습니다. 일리그일리아, 이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레디기다, 개통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를 처음 스카우트했던 박준서 소장님의 스승이셨던 한국 토목계의 전설적인 인물 박종수 박사님이셨습니다. 자네들이 해냈구먼.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길을 만들었어. 박 박사님은 현장을 둘러보시며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바로 이거였네. 우리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는 것. 그것도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말이야. 미나.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로를 만들어도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네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개통식을 일주일 앞두고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취재진이 몰려왔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식 개발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범 운행을 지켜본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병원 가는데 30분이면 된다니 우리 손자가 아플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에 모두가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개통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팀의 제안을 받았을 때의 망설임, 중국의 방해 공작, 극한의 추위와 싸웠던 날들, 그리고 형제가 된 사람들까지. 새벽에 현장으로 나가보니 박준서 소장님도 나와 계셨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제가 묻자 그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서요. 그때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카자흐팀, 러시아팀, 심지어 중국팀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누군가 모닥불을 피웠고 자연스럽게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베크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반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외국인들과 이렇게 가족이 될 줄은. 티무르도 덧붙였습니다. 전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아니,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었잖아요. 최유진 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은 도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하나가 된 우리가 진정한 성과죠. 그때 예르잔이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리웨이도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까지도 품어주셨죠. 중국에 돌아가서 꼭 이런 정신을 전파하겠습니다. 새벽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황금빛 햇살이 우리가 만든 도로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박준서 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66km의 도로가 아닙니다. 1500년의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개통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파피피. 카자흐 대통령과 한국 국토부 장관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피피. 축사에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피피. 이 도로는 카자흐스탄 현대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길입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이죠. 피피. 첫 번째 정식 운행 차량은 시민들을 태운 버스였습니다. 피피. 3시간 걸리던 길을 30분 만에 주파하자 탑승객들이 환호했습니다. PPP.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PPP.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파피. 개통식이 끝난 후 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로 위에 섰습니다. 파피. 한국인, 카자흐인, 러시아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손을 맞잡고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파피. 누군가 우리가 해냈다 외치자 모두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파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말입니다. 파이피. 지금 저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쿄큐. 하지만 매달 카자흐스탄을 방문합니다. 코이키유캬. 우리가 만든 도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가족들을 만나러 가죠. 큐. 얼마 전 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키리쿠리. 티무르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키리쿠리.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형, 전 꼭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서 카자흐스탄을 발전시킬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요. 7299. 박준서 소장님과 최유진 팀장님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큐큐. 우즈베키스탄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입니다. 히큐큐. 이번엔 저도 처음부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히큐큐.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큐큐. 리웨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큐큐. 중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요. 큐큐.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상생의 프로젝트를 말이죠. 큐큐. 당신들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큐큐.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알마티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큐큐. 물류비가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큐큐. 응급 환자 이송 시간도 크게 줄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큐.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하이사리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의 첫 페이지를 쓴 것입니다. 아하미사리아.
그리고 그 길 위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와 우정, 그리고 상생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차,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숭고한 정신이 제500년을 넘어 다시 꽃피운 것이죠. 칼,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아이차,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의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차르, 언젠가 여러분도 알마티에 오신다면 우리가 만든 길을 직접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차라, 그 길 위에서 우정과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라,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이제 저도 이 한국 속담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파시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니콜라이 이바노프 씨의 감동적인 사연, 극한의 추위와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완성해낸 알마티 순환도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S? 그 과정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중국 동료들까지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S. 특히 탕글레칸, 즉 단군으로 이어지는 15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이 현대에 다시 이어지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며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S. 결국 기술력보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아닐까요? CS. 이 한국식 개발 모델은 현재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세르.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사?